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임종전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난 아직 멀었어. 또는 내가 꼭 알아야 할까 하고요. 하지만 주변에선 누구라도 갑작스레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잘 대비하고 마지막을 서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나 친지가 증상을 보였는데 몰라서 더 힘들었다라고 토로하시곤 해요. 그럼 함께 차분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증상. 식욕 저하와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가시기 전엔 밥맛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체가 에너지를 구태여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나 대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숟갈 드실까 말까 해지고 수분 섭취도 대폭 줄어들어요. 연예인 사례로 배우 김영옥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이 든 분들이 식사량이 줄면 건강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음식 들이밀기보다는 소량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증상.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고 의식이 자주 희미해집니다. 다수의 간호학 논문에서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처럼 보이는 상태가 잦아진다고 보고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두 시간 보다가 다시 주무시고 깨면 10분 정도 정신 차리시다가 또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많죠. 심지어 바로 전날까진 말도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긴 잠에 들며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왜 우리 부모님이 날 몰라보지 하고 놀라시는데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철학자 장자도 생명이 다할 즈음 몸은 잠을 통해 서서히 나아갈 길을 준비한다고 비유했거든요. 억지로 깨우거나 과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주무실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혹시 모를 욕창 대비나 체위 변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상. 대소변 변화와 배설주기 이상이 발생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소화나 배설 기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니 소변량이 줄고 진한 갈색이나 짙은 노란색이 될 수 있어요. 대변도 며칠간 보지 않다가 갑자기 실수로 배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큰일 났다가 아니라 미리 기저귀나 방수 패드 같은 걸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수 패티김 씨도 한 토크에서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기조차 불편해서 배설 실수가 잦아진다. 가족이 당황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주는 게 큰 위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배출이 어려우면 병원에서 관장 등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네 번째 증상. 호흡 변화가 생기면서 가래 끓는 소리나 불규칙한 호흡 패턴이 나타납니다. 많은 임종 간호 사례에서 마치 목 안에 물이 고인 듯 홀록대거나 컹컹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사실 가래가 쌓이는데 삼키질 못해 끓는 소리가 나는 건데 이를 가리켜 데스레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꼭 숨이 막히는 건 아니라지만 보는 가족 입장에선 너무 안쓰럽지요. 이런 때는 체위를 조금 옆으로 돌려드리거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가래가 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숨 쉬는 템포가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신체가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배우 윤정희 씨 이야기에서 가족들이 마지막 한두 주 동안 가래 끓는 소리에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건 고통이라기보단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의 변화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의식의 혼미와 때때로 맑아지는 순간이 교차한다. 임종 직전 선망 혼미함 상태가 이어지다가도 어느 날 아주 잠깐 정신이 말짱해지는 맑아짐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눈도 제대로 맞춰주시고 예전처럼 말도 하시길래 이제 괜찮나 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고 호소하시죠. 의학적으로는 임종 전 일시적 회복이라고 불립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생명이란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순간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겼다가 이내 사라져 더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잠깐의 맑아진 순간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임종을 앞둔 분께 큰 안도감을 준다는 게 여러 간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이 전부가 아니고 개인마다 차이는 큽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임종 전 징후라 할 수 있죠. 또 임종이 다가올수록 정말 한번 좋아졌다가 훅 가버린다는 특징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이 두렵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잘 가고 있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 최희준 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은 또 편안했다고 해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이제 큰 여행을 떠나시는구나 하고 담담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두 눈 보시면서 사랑한다. 아버지 덕분에 행복했다라는 말을 못했다.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 그런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임종 전에는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 혹은 그 무렵에는 하나, 식사량이 급격히 줄고 둘, 잠이나 무반응 상태가 길어지며 셋, 대소변의 변화가 나타나고 넷, 호흡기가 점점 불규칙해지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다섯, 의식이 오락가락하지만 가끔 맑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이분이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편안히 손잡아드리고 괜찮다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하는 거구나 하고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죽음은 파국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일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섭게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한 작별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평소에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분께 마음 표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좀 무겁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 큰 힘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